네, 이어서 서학개미 분들의 나침반이죠. 네, 미 증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민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정말 오랜만에 파란불, 네, 어떻게 보면은 빨간불이죠. 핏빛바다를 좀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1% 넘게 좀 하락을 했고요. 지금 뭐 0.8%, 0.7% 넘게 하락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뭐 좀 섹터별로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환율도 또 지금 또 9개월 만에 1,140원대로 좀 바뀌었고요. 금 가격도 2, 3일 전부터 오르고 있는데 뭐 코로나19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좀 분석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무서운 델타 바이러스입니다. 네.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이런 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이 뭐 그냥 델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뭐 S&P 500 같은 경우는 7일 연속 상승을 했잖아요. 7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7일 연속 상승한 거에 비해서 뭐 하루 동안 0.86% 빠졌다 이거 가지고는 뭐 하락세로 돌아섰다 뭐 이제 좀 그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일단 뭐 그냥 지수 어저께 일간 지수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하루 동안 뭐 큰 뭐 낙폭을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제 장 초반에 좀 하락폭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도 비슷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S&P 그 다우 나스닥 그 S&P 그 모두 그 S&P 500 모두 다 이제 장 초반은 좀 하락했고 그걸 이제 커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위기는 약간 좀 바뀌었지만 그래도 뭐 장 초반에는 하락을 하고 그리고 장 중반에는 이것을 이제 그 매수하는 물량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복구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 세 개 지수 모두가 다 이제 뭐 그 0.75, 0.72, 그리고 0.86 이렇게 빠졌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뭐 이 정도 하락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S&P 500 같은 경우는 올해만 33번, 34번 정도 이제 그 최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하락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뭐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국채금리가 좀 빠진 게 요게 뭐 어떤 영향을 이제 장기적으로 미칠지 그걸 좀 한번 그 걱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종목별로 일단 매번 한번 보시면서 확인을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그 국채금리가 많이 빠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퍼지면서 이 무서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그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그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 당국 요즘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랑 중국 당국 규제라고 하는데 네. 중국 당국에서 그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에서 엔비디아 칩 쓰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규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칩 확인된 겁니까, 그게? 지금 그런 동향이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내린 건 아니고 지금 그 그래픽 처리의 데이터,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에 관계된 그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독보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제 5G에서 중국 장비 쓰지 말라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뭐 그 이제 근데 아니 그 GPU를 갖다 엔비디아 걸 대신할 제품이 있습니까? 없죠.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예,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뭐 말로만 그런 건지 실제 이렇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뭐 테슬라도 뭐 못 다니게 할 것처럼 하고 뭐 그 티벳 같은 데다가 슈퍼차저 그 충전소를 놔주는 걸 봐서는 일단 그 분위기를 좀 잡기 위함이 아닌가 뭐 이런 것으로 보이시는데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좀 많이 빠진 것으로 좀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은행주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은행주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이제 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 이게 지금 어저께는 이제 10년물 금리, 시중금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1.2%까지 내려왔죠. 1.24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예, 장중에 1.24까지. 그렇죠. 예. 막판은 1.29 정도에 끝이 났죠. 예,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은행주들이 거기 그 하락을 좀 많이 보였고 그리고 테슬라가 계속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반대로 테슬라가 이제 어저께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섹터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섹터별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보셨던 대로 은행주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은행주의 폭이 그 1.9% 정도 하락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이제 외부 활동이 좀 줄어든다, 경기가 네. 좀 둔화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초 소재 그 건설주와 관련된 것들이 약세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영향을 하루 동안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무슨 이 주식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가정을 하면 안 되겠지만 예. 이 델타 변이를 포함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사태를 보면 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이나 유럽은 아무래도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네. 확진자가 늘어나도 사망자가 그렇게 안 늘어나는 네네. 그런 그렇죠. 모양새거든요. 근데 예, 그렇죠. 문제는 뭔가 하면 동남아나 호주나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일대 네. 뭐 이쪽 같은 경우에 만약에 확진자가 늘어나서 네. 봉쇄 조치가 취해진다면은 네. 이게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이게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봉쇄 조치를 한다고 하면 그냥 이제 봉쇄 조치만 가지고 그 돌아봤을 땐 정확하게 1년 전으로 돌아가면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실 수 근데 아니 있을 어쨌든 것으로 간에 보입니다. 이번에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확산된다 하더라도 예. 미국, 중국, 유럽은 네. 숫자는 늘어나더라도 큰 뭐 그렇게 막 본격적인 봉쇄는 아닐 거라고요. 네. 네. 그 이외에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해서 개발도상국가나 이런 나라들이 위험한데 네. 이런 나라들이 만약 봉쇄 조치를 취했을 때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과 중국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자체적인 그 내수 소비 경제가 주된 그 GDP의 대부분이고 네. 중국도 뭐 수출의 대부분은 이제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이고 나머지 개도국으로 나가는 물량들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얘기가 좀 다릅니다만 그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한 40~50% 영향을 좀 받겠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중국 미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유럽이 나머지에서 한 65% 정도가 이 선진국이랑 중국 비중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경기 이제 큰 그 국가 규모의 경기는 영향이 없을 텐데 거기서 말씀하셨던 게 반대편에 있는 그 개도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영향을 좀 받겠죠. 네. 예, 특히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이제 그 개도국 중에 가장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뭐 동남아시아, 뭐 인도네시아나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 뭐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공급망 사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사이즈로 올라오지는 않았죠. 예, 그 정도 규모는 되지 않고 중국에서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스위칭되고 있는 중이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는 이제 뭐 지자체라고 해야 될지 주 정부라고 해야 될지 뭐 지역마다 언어도 다르고 뭐 그 행정도 좀 다르긴 한데 그 북부 서부 쪽은 뭐 아무래도 그 뭐 유럽이나 미국의 경기에 영향을 좀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좀 일반적인 경우에 경제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경우는 아니니까요. 네. 근데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한 지 지금 1년 반쯤 됐지 않습니까? 예. 뭐 알파, 베타 시작해가지고 지금 델타까지 와 있는데 예. 나중에 오메가까지 갈 거 아닙니까? 네, 이거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 코로나를 안고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 얘기 같은 소설 같은 얘기지만 네. 어떤 업종이 혜택을 볼까요? 바이오, 진단 키트 이거는 당연히 아마 네. 혜택을 볼 거고 네. 그 이외에 어떤 업종들이 네,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독감 같은 일반적인 경우가 된다라면 가장 크게 뜨는 업종은 치료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치사율이 높았던 신종 플루가 유행했을 때 그렇게 이제 1년도 유행하지 못하고 금방 잡혔던 가장 큰 이유는 치료제였죠. 타미플루.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나와서 바로 그 이제 신종플루는 꺼지게 됐었는데 그 치사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만약에 그 치료제가 나오게 된다면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로 보여지고 특히 그 일주일 사이에 지금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가장 크게 그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알파, 베타, 뭐 델타, 뭐 세타, 감마 뭐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면 그거에 맞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는 새로운
그 백신을 개발하려면 또 R&D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결국에는 그런 이제 백신을 만드는 기업이나 그 회사들은 마진이 좋아질 수 없는 거죠. 매출은 계속 늘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좀 하락했는데 실제로 그 이제 감기처럼 일상화된다 그러면 진단은 사실 진단 업체의 진단 시약이나 이런 것들은 그 장래성은 장기적으로 없게 되는 거고 그냥 증상으로만 이제 감지가 할 수가 있는 거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가 확실한 게임 체인저가 되고 가장 큰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간밤에 또 금리 네. 아무래도 안전자산 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국채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상승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국채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는 보니까 1.36%까지 예, 내려왔는데 올라왔는데 지금 장중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1.49 뭐 이렇게 이제 그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게 하루짜리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네. 이제 빠졌었는데 1.5 원저리까지 1.5 밑에까지 내려왔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장이 개장이 되면서 이제 조금 반등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모습이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여기 지금 1.6에서 1.8 가는 거는 금세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게 지금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얘기는 뭐 국채에 대한 뭐 쇼시키 얘기도 나오고 또 그 얘기하신 대로 뭐 안전자산 얘기도 나오고 지금 또 하나 가장 강력한 게 생각한 만큼 경기 회복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제 3월 달, 4월 달에는 경기 회복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거라는 그런 추측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전망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걸 그냥 이제 상반기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모양은 이제 하락하는 모습,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게 결국엔 여기서 반등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뭐 상반기 중에는 1.8을 도달할 수도 있고 올해 안은 2.2%를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건 좀 어려운 모습으로 좀 보이고 지금 어저께 1.3 밑으로 내려왔고 이게 그 뭐 어저께 1.3 밑으로 내려온 건 급격하게 좀 하락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국채 금리가 하루 사이에 뭐 2, 3%씩 등락하는 건 굉장히 큰 폭인데 그렇죠. 예, 그 정도씩 등락하는 건 굉장히 큰 폭인데 이게 만약에 뭐 다시 이런 모습의 등락을 계속 한다 그러면 뭐 그 2월 달 수준은 1.2%나 1.3%대 초반으로 그냥 안정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추세적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추정을 하면 추세적으로는 얼추 비슷하게 맞아가는 경향이 다른 그 자산에 비해서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유가도 안 맞고 주가도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예. 경제라는 것 자체를 놓고 이게 네. 샤워실의 바보같이 항상 나오는 네. 지표를 갖고 움직이면 네. 뜨거운 물 틀었다 네. 찬물 틀었다밖에는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나마 그래도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논리로 움직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인플레 그렇죠. 걱정이 있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네. 당연히 금리는 올라가고 네. 뭐 이래야 되는데 네.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걸 이 금리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그런 어떤 논리가 안 맞는 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이런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 없는 게 학교 때 뭐 저도 전공을 했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이게 뭐 13세기에 흑사병, 패스트가 돌았던 거를 전제로 경제학을 배우지 않은 것처럼 지금 뭐 코로나를 전제로 경제학을 그때는 그렇게 돈을 풀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돈을 푼다는 거는 가정도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안전자산 선호다라고 네네. 얘기하고 또 어느 날은 또 설명이 안 되면 유동성이 워낙 풀려 있으니까 그러는 거다. 그렇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핑계거리를 찾지 논리적으로 네. 이해가 되는 머리가 끄덕거려지는 네. 그런 분석은 없거든요, 솔직히. 네, 그게 뭐 그런 거죠. 뭐 난 널 사랑해 하면서 때리는 거랑 똑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고 있는데 지금 뭐 그런 거죠. 그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경제 지표도 실업률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 실업률이 지난주까지는 실업률이 그러니까 그 고용이 확실하게 좋아지지 않고 있는 건 시장에 좋은 요소라고 얘기했다가 고용이 확실하게 좋아지지 않고 있으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시장이 나쁘다고 이번 주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이제 계속 그 해석은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런 경제학의 근본까지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네. 이렇게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시장 움직임이 이상할 적에 과연 주식시장을 갖다 낙관적으로만 보고 네. 대응하는 게 옳으냐. 네. 전 그래서 사실은 낙관론도 있고 비관론도 있는 상황에서 비관론 쪽에 네. 귀를 좀 많이 기울여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예. 그 무슨 말씀인지 그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세 가지의 뭐 기업, 정부, 민간 이 네. 세 가지 가계의 세 가지 경제 주체가 있다면 지금 세 개 주체 모두 다 뭐 거품이나 두려움보다는 굉장히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 비관론의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이렇게 자산 하락의 절벽은 그 뭐 오긴 오겠지만 사실 뭐 그 골이 깊으면 그 산이 높은 것처럼 이렇게 산이 높으면 반드시 이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책이나 이런 드라이브로 봤을 때는 하락의 아직 그 추세가 그거는 아직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포지션이나 그 내용을 전환하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보통 이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투자자들이 항상 그 제일 싸게 사서 제일 비싸게 팔고 시장도 뭐 폭락한다 그러면 다음 주에 폭락 뭐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폭락하면 화요일이나 월요일 날 거의 깻잎 한두 장 차이로 피하려고 막 그러는 심리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정말 이게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서서히 빼는 뭐 분기 단위나 반기 단위에서부터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정도의 여유는 아직 여유는 약간 좀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뭐 주말이라 조금 한가한 얘기를 하면은 진짜로 네. 사실 닉슨 대통령 때 금태환을 갖다 정지시키면서 1971년인가요? 예. 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세계 경제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바뀌었죠. 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이 화폐 경제에 어떤 큰 변곡점이 오지 않을까? 그런 사실 그런 얘기들 있죠. 이 뱅크노트의 신뢰성이 과연 유지가 될 것인가 뭐 이런 비트코인도 뭐 그래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때까지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갖다가 끌고 왔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한 10년 뒤에는 경제학에서 이때를 갖다가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정지시켰던 것만큼 중요한 한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이만큼 돈이 풀린 적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돈을 벌기 가장 좋은 때기도 하고 이럴 때 겁없는 자가 부자가 되거나 거지가 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전환 추세의 조짐은 보이진 않고 전환에 대한 준비는 항상 태도는 가져와야 될 것으로 그러니까 생각이 좀 됩니다. 이런 장소에서 늘 전문가들이 하던 얘기가 뭔가 하면은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그러니까 항상 시장을 주시하고 대응할 준비를 좀 해라. 어느 순간 어떻게 꺾이거나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러는 게 아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가장 합리적인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상품 구성을 가져가더라도 뭐 이제 만기가 있는 것들, 만기가 있는 것들 빼지 못하는 자산들 뭐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뭐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죠. 지금 뭐 앞에서 글로벌 인사이드에서도 좀 짚어드렸습니다만 블랙록이 그랬죠. 유럽 증시와 일본 증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유럽 증시가 저평가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는 이제 선진국 증시에 비해서 다른 선진국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가 되고 있고요. 저평가가 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유럽에서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갖고 뭐 경제 성장률이 낮을 게 너무 뻔한 거죠. 거기 뭐 강아지가 산책할 때만 외출을 허가한다니까 강아지 인형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니까 그게 뭐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프랑스는 뭐 대단합니까? 그 뭐 강아지 인형 들고 나와 걸려갖고 사진 찍히고 근데 어때요? 사실은 유럽이란 대륙을 구대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를 놓고 보면 정말로 독일 빼놓고는 사실 경제적으로 세계를 이끌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도 제조업에만 치중이 돼 있고 말하자면 지금 4차 산업이나 이쪽에서는
뭐 일본 맛이 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 차례 나온 거고 물론 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이렇게 긴 것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은 제 생각에는 유럽과 일본 증시의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다,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는 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사실 조금 약간 의구심이 좀 생겼거든요. 블랙록에서 한 얘기는 정확하게 그겁니다. 이제 뭐 그 120짜리, 그러니까 원래 120 가야 되는데 지금 100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 100짜리가 80대 있다 이 이야기고요. 지금 이제 100짜리가 왜 80대 있냐면 뭐 그 세계의 자금들, 세계의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게 뭐 경제 성장률이나 경제 활력 지수들을 보고 평가를 하는데 보통 근데 이제 그 락다운이 너무나 길게 돼 있던 유럽 같은 경우에 비해서 뭐 한국이나 대만, 뭐 중국,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제 활동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그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유럽 같은 경우는 투자 자금이 빠지고 있고 또 그쪽에서는 소외됐다 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그 독일이 일본 말씀하셨는데 독일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고 독일의 경제 시스템이나 경제 구조가 일본화되고 있다는 거를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짜리가 120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현 상황이 현 상황이 이제 돈이 안 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도움 말씀에 이민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